4, 50대라면 무조건 보세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심리학적 이유 3가지. 어두운 밤, 텅 빈 고속도로 위를 홀로 달리는 차 안입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운전석에 앉은 당신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지나갑니다. 운전대를 꽉 쥐인 두 손 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으며 당신의 빈잔에 앞다투어 술을 채워주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 적막하고 서늘한 차 안에서 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혈관을 타고 돌던 알코올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하고도 끈적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 미쳤지. 내가 대체 왜 그 인간들 앞에서 그 이야기까지 털어놓은 걸까? 그냥 적당히 맞장구만 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올걸. 스스로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을 만큼 자책해보지만 이미 허공으로 흩어진 당신의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어깨를 두드려준 것이 당신을 향한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순진하시군요. 40, 50이 넘어가는 어른들의 잔혹한 생존 세계에서 아무 대가 없는 순수한 공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침을 삼키며 집중했던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전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수치스러운 비밀을 아주 친절하게, 그것도 무료로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서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결국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도 정확히 이와 똑같은 지독한 경제 법칙을 따릅니다. 당신이 가슴속 깊은 곳의 속마음을 다 파헤쳐서 남들에게 털어놓을수록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는 처참하게 폭락하고 맙니다. 당신은 술잔을 부딪히며 끈끈한 형제애나 유대감을 쌓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 주가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적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내어주고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헐값에 사들여 자신들의 우월감을 채우는 도구로 써먹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사실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그들에게 안주 삼아 툭툭 던져준 그 진심 어린 고백들이 내일 아침이면 어떤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칼날로 변해 당신의 등 뒤를 찌르게 될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어떻게 가공해서 살상 무기로 만들어내는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등을 노리는 첫 번째 칼날은 바로 자랑과 허세라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여기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의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52살의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 모이는 동창회 연말 모임에 나간 김 사장님은 칭찬이 오가고 술기운이 오르자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쟁사를 제치고 따낸 어마어마한 계약건부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에 떡하니 합격한 자식 자랑까지 입에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죠. 맞은편에 앉은 10년지기 친구들은 박수를 치고 술잔을 높이 들며 역시 우리 김 사장이 최고다 라고 치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술에 취해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외치던 그 친구의 한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 다른 지인에게 어떤 조롱과 질투 섞인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김 사장님의 회사에 거래처의 결제 대금이 밀려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을에 한두 번씩 겪고 넘어가는 가벼운 감기 같은 위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김 사장님 주변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들었어? 김 사장네 회사 빚더미에 앉아서 곧 부도 처리 난다더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때 동창회 술자리에서 돈 자랑하던 거 다 은행 빚내서 속 빈 강정처럼 한 허세였대. 평소에 김 사장님을 형님 부르며 돈을 융통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던 인간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 사장님이 평생을 함께할 형제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조차 다른 술자리 모임에서 김 사장님의 뼈아픈 영업비밀과 자금 사정을 아주 질 좋은 안주거리로 씹어대고 있었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눈부신 성공을 친구들과 나누면 기쁨이 2배로 커질 거라고, 그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거라고 믿고 싶으시겠죠.
안타깝지만 인간의 본성 밑바닥은 당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과 비슷한 나이를 먹고 비슷한 환경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압도적인 성공은 결코 함께 축하하며 춤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밤낮으로 시달리는 실패감과 무능력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모욕적인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순수한 자랑은 타인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지독한 질투심과 상대를 짓밟아야만 내가 산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만 폭발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앞선 경우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굴욕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얄팍한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덫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48살의 박 부장님은 직원들과 격음 없이 지내는 권위주의를 탈피한 이른바 소통하고 헌신하는 진짜 상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팀원들을 데리고 나간 삼겹살 회식 자리에서 그는 소주를 들이키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원들이 위에서 내리누르는 비상식적인 실적 압박이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리는지, 자신이 요즘 가장으로서 그리고 상사로서 얼마나 늙고 비참하게 지쳐가고 있는지 구구절절 바닥까지 털어놓았죠. 그는 자신의 이런 가식 없고 솔직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눈물에 부하 직원들이 깊이 감동하고 앞으로 자신을 더 굳건히 따를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그의 눈물겹고 애처로운 하소연은 차갑게 정제된 언어로 임원진의 귀에 은밀하고도 빠르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밀고의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현재 박 부장님이 회사 정책에 불만이 매우 많고 리더로서의 업무 의욕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냉혹한 눈에 박 부장님은 술 한잔 기울이며 인생을 논할 친근한 동네 형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톱이 다 빠져버린, 언제든 틈만 보이면 목을 물어뜯고 자신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늙고 병든 사자일 뿐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저 멀리 밖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술잔을 기울이며 처량하게 신세한탄을 할 때 바로 옆에서 눈을 맞추며 불쌍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골문 상처를 보여주는 행위는 결코 충성심이나 연민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눌프들에게 내 권력의 기반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어서 내 숨통을 끊고 이 자리를 차지해라는 멍청하고도 치명적인 신호탄을 스스로 쏘아올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숨 죽여 들으신 분들이라면 마음속으로 분명 이런 강한 반발심이 피어오르실 겁니다. 좋아, 내 잘난 자랑도 절대 안 하고 찌질하게 앓는 소리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럼 사심없이 그저 순수하게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만 해주는 것은 아무 문제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숨통을 끌어놓을 세 번째 칼날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날아오며 이것이 앞선 두 개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뼈아프게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헐값에 넘겨버린 값싼 호의가 무서운 속도의 부메랑이 되어 내 얼굴을 강타하는 덫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이른바 고민 해결사 왕언니로 통하는 55살의 이 여사님이 딱 그런 함정에 빠진 분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주변 사람 중 단 한 면이라도 조금만 우울한 기색을 보이거나 한숨을 쉬면 마치 자기 자식의 일처럼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화면을 꽉 채우는 장문의 위로 메시지를 보냈죠.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만날 때마다 자신이 과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얻어낸 그 귀한 인생 경험담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며 어떻게든 그 사람을 늪에서 건져주려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을 갉아먹으며 베푼 그 눈물겨운 헌신의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은 이 여사님의 피 끓는 장문 메시지를 읽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답장조차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는 그녀를 향해 오지랖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같이 있으면 기빨리고 피곤한 아줌마라며 대놓고 수군거리며 비웃었죠. 이 여사님이 평생을 바쳐 얻어낸 그 피같은 인생 조언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꺼버리고 싶은 귀찮은 소음이자 길거리 쓰레기통에 처박힐 흔해 빠진 전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을 쓰레기 취급했을까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무섭고 냉혹한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입니다. 동네 대형마트 진열대에 산더미처럼 널려있는 생수는 단돈 몇백 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천신만곳 끝에 발견한 물 한 모금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싼 가치를 지닙니다. 이 여사님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조언은 마치 장마철에 이미 물이 불어난 강물 위로 쏟아지는 지긋지긋한 폭우와도 같았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수요는 단 한 줌도 없는데 공급만 미친 듯이 시장에 넘쳐났던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당신에게 간절히 묻지 않았는데, 당신의 입술을 바라보며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입을 열어 섣부른 충고와 위로를 건네는 그 순간, 당신의 그 고결한 선의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발에 채이는 돌멩이보다 못한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값싼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땀과 눈물이 베인 그 귀한 경험과 지혜를 대체 왜 아무 가치도 모르는 남의 발밑에 기꺼이 던져 무참히 짓밟히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 잠시만요. 영상 끄지 마시고 여기서 딱 멈춰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3초만 화면 속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스스로의 심장을 향해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무덤까지 끝까지 가져가려 다짐했던 그 시커먼 비밀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에게 눈물 흘리며 털어놓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불과 이것은 유튜버인 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가벼운 좋아요가 절대 아닙니다. 2번 다시는 내 멍청한 입으로 내 무덤을 스스로 파지 않겠다는 당신 스스로를 향해 피로 쓰는 엄숙한 맹세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당장 댓글창을 열어 이렇게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철저히 내 입을 닫을 것을 맹세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적어내리세요. 당신이 타인에게 구걸하던 그 알량하고 비참한 인정 욕구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침묵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꿔지고 이 더러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그 피 튀기는 반격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신의 입이 불러온 참사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침묵은 그저 방구석에 찌그러져 아무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패배자의 비참한 꿀먹은 벙어리 신세를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을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닫는 침묵은 숨막히는 억압이자 비굴한 굴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갑의 위치에 올라선 자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은 상대방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압도하는 가장 우아하고 소름 돋는 조종의 예술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가장 높게 끌어올려줄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권력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3가지 실전 무기를 당신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상대의 교묘한 공격을 그대로 튕겨내는 반사 거울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웃는 얼굴로 당신의 아픈 약점을 푹푹 파고들며 요즘 회사 사정이 영 안 좋다며 혹은 집사람이랑 요새 좀 삐걱거린다며 라고 찔러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알량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아주 날카로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아니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길게 변명하고 횡설수설 설명하려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싸움에서 처참하게 지고되어 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는 그 찌질하고 궁색한 태도 자체가 당신이 내면의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발리는 꼴이니까요. 앞으로는 누군가 당신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캐묻거든 절대 새로운 정보를 당신 입으로 넙죽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저 입가에 알듯 말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상대방의 눈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짧고 건조하게 대답하십시오. 뭐 사람 사는 게 다 늘 똑같지.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의 공을 상대방의 코앞으로 강하게 되받아 던지십시오. 그보다 자네, 지난번에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묶였다던 그 상가 문제는 이제 좀 다 해결됐어? 언제나 정보를 쥐고 있는 자가 권력을 쥐고 판을 흔드는 법입니다. 남들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덥석 물어뜯기며 내 살점을 뚝뚝 떼어주는 멍청하고 불쌍한 사냥감이 되지 마시고 질문 하나로 상대를 올가매는 교활하고 우아한 사냥꾼이 되십시오. 두 번째 무기는 당신을 도저히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없게 만드는 블랙박스 효과입니다. 대한민국 재벌그룹의 총수들이나 진짜 큰 권력을 쥐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말수가 극도로 적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말이 많아지고 혀가 길어질수록 자신의 진짜 미천이 드러나고 묵직한 권위가 추락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도무지 꿰뚫어 볼 수 없는 미지의 대상, 즉 짙은 어둠 속에 가려진 무언가에 대해 거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고 침묵할 때 상대방의 머릿속은 온갖 소설을 써내려가며 미친 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는 당신은 속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굳게 닫힌 무거운 철제 금고와도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패를 쥐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결국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당신에게 덜컥 매겨놓고 스스로 방어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상대의 얄팍한 수를 관망하듯 듣기만 하십시오.
입술이 달싹거리며 장장이라도 내 위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속으로 딱 3초만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의 입만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킬 때 아주 짧고 묵직한 한 문장으로 그 가벼운 대화를 완전히 종결지어 버리십시오. 당신이 침묵의 시간을 길고 무겁게 끌고 갈수록 상대방은 미친 듯한 불안감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자신의 더러운 치부와 약점을 알아서 줄줄 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당신 내면의 가장 취약하고 역겨운 질병인 관객 도파민을 무자비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입을 쉬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떠들어대는 본질적인 이유는 타인에게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굶주린 자아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구의 마약에 지독하게 중독되어 내 속이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는 짓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제 그 더럽고 악취나는 얄팍한 인간관계의 쓰레기장을 당장 아주 깨끗하게 불태워 청소하십시오. 일주일 중 최소 3일은 누구와도 쓸데없는 저녁 약속을 잡지 말고 온전히 당신 혼자만의 서늘하고 고독한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의미한 인간들의 연락처를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일,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일,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쏟아내고 싶은 감정이 툭 끝까지 차오른다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말고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시커먼 감정의 배설물들을 남김없이 하얀 종이 위에 토해내고 스스로 비워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연극에서 당신의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관객은 오직 당신 자신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은 자신의 쓰라린 상처와 날것의 감정을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 홀로 삭히고 소화해내지 더러운 술상 위에 개워내며 타인의 값싼 동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남들의 입방아에 올라내리며 타인의 값센 위로에 목을 메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철저한 고독 속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무소부위의 권력을 쟁취하시겠습니까? 40, 50이라는 나이는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영혼을 갈아넣는 그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을 이제 영원히 멈춰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냉혹한 변곡점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당신이 지난 세월 얼마나 피눈물나게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온 치열함인지 굳이 굽실거리며 변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거칠고 험난했던 가시밭길의 발자국들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뜨겁게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얄팍한 인생은 결국 남들의 눈치만 보며 평생을 질질 끌려다니는 처참하고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끝날 뿐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이런 뼈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낡은 연극을 벌일 때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다. 당신이 나를 조금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혹은 그들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지어낼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당신이 쓸데없는 입을 굳게 닫고 스스로 만든 고독과 침묵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아마 뼈가 시리도록 춥고 지독하게 외로우실 겁니다. 미친 듯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안달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고독의 터널을 이악 물고 처절하게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싸구려 취급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무소부위의 권력을 두 손에 쥐게 됩니다. 부디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흘린 피 섞인 눈물과 치열했던 삶의 땀방울이 남들의 가벼운 입방아에 올라내리는 500원짜리 싸구려 술안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무거운 입술을 굳게 닫고 가장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타인을 향한 구걸의 말을 멈추고 입이 다물어지는 그 숭고한 순간 비로소 당신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내면의 세계가 침묵 속에서 사자처럼 웅장하게 포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남들이 덮어두고 싶어하는 잔인한 진실을 굳건히 마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나약한 내면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잔혹한 생존의 무기를 쥐어드리는 심리해부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